지금 북한에서는 전쟁설이, 아까도 말씀해 전쟁설이 나눈다고 합니다. 전쟁의 공포에 휩싸인 평양 시민들. 그럼 왜 갑자기 북한이 전쟁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가 걱정들을 할까요? 왜냐하면 김정은이 이번에 두 원수를 강등시켰습니다. 이 두 원수는 인민군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박종천, 아주 오랫동안 인민군에 몸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포병 사령관으로서 포병 출신이고 포병 사령관으로서 40년 동안 군에 체계적으로 군에 있었고 군에서 올라온 사람입니다. 자, 병사로부터 지금까지 원수가 됐던 사람, 아주 특이하죠. 그러면 이 사람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지인들 그리고 동료들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장군들이 지금 장군들과 그리고 자기 부하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사람을 강등시키고 경지를 숙청을 못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군심이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인민군 장병들의 총구가 김정은을 향할지 모른다는 것 알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함부로 이들을 숙청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소식을 말씀드릴 때 김정은의 절대 권력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은의 권위가 땅바닥에 추락했기 때문에 서슬퍼르던, 자, 장성택을 치고 김원홍을 칠 때까지만 해도 서슬퍼른 절대 권력이 있었지만 지금은 상당히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만 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또 군부 이 두 사람만이 강동된 것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이 강동되는 것과 함께 많은 군부 장성들도 숙청당했을 것이라는 것이 북한에서 온 소식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북한 평양시를 비롯한 북한 전체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정위원회 회의가 계속해서 이 6개월 동안에 수차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정위원회 1기, 8기, 1차, 2차, 3차 전원회 이순 직후 바로 또다시 당정위원회 정치국 회의를 열고 간부들을 숙청하게 되면 이렇게 숙청했기 때문에 그 여파가 바로 말단으로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지방 당 정권기관으로 그 바람이 불어오고 그러면 당 지방 정권기관들은 자기네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또다시 인민들을 탄압하기 때문입니다. 즉 인민들을 못 살게 굴기 때문입니다. 항상 고멸을 하고 수색을 하고 뭐인가 성과를 내고 김정은에게 충성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성과를 내고 가택수색을 해서 나온 자그마한 물품을 가지고도 반당 반혁명분자 이색분자로 몰아 처용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되기 때문에 지금 공포 분위기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은 지금 군심을 잡기 위해서 모든 인민군 부대들의 전투 명령 태세를 내렸고 그리고 비상경계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쟁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군심을 다잡고 그들이 딴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전투 태세에 들어가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당장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사긴장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면 김정은에게 함부로 반기를 둘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자비한 처용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그게 지금 평양시를 비롯한 많은 도시들이 청진, 원산, 함흥을 비롯한 대도시들이 전쟁 공포에 휩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진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지 어수선하다는 것이 평양에서 온 소식입니다. 특히 평양 사람들은 외국인들이 대거 지금 북한을 탈출하고 있습니다. 탈출보다 북한을 이탈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교관들, 북한 주재 외교관들이 고반 다 이탈하고 대사관까지 폐쇄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 이미 평양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과 가까웠던 러시아와 중국 대사관 성원들도 3분의 1로 줄이고 3분의 1만 남아서 지금 기본적인 집이나 지키고 앉아있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빗대고 외국인들도 일체 나다니지 못하게 하고 사업도 다 중단시켰다고 합니다. 이러다 나니 할 일이 없어진 외교관들 그리고 자기들이 먹고 사는 문제 아이들의 교육 문제가 걸렸기 때문에 학교가 폐쇄되고 국제학교까지 폐쇄되자 외교관들이 다 떠나가고 외교마을 즉 대사촌이라고 하는 그 대사관들이 집결되어 있는 대동강구역 대사촌이 통 비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북한 사람들은 특히 평양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평양 사람들은 진짜 전쟁을 일으키려고 이렇게 외국인들을 모두 철수시켰는 거하고
근심에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미국과 한국을 상대로 전쟁을 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핵을 가지고 있는데 위안은 되지만 결코 이것은 방어 목적으로는 위안이 될지는 몰라도 전쟁에서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믿고 전쟁을 하게 된다면 북한이 어떻게 된다는 것은 이미 삼척동자 3살 난 아이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미국과 한국을 상대로 북한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왜냐하면 지금 배고픔도 달래지 못하는 이 정도에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 주지 못한 나라가 전쟁을 해서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전쟁을 한다면 배고픔을 참고 견뎌온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을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과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성원이나 김여정, 조용원 이런 김정은이 운명과 같이 하는 사람들 외에는 하루빨리 김정은이가 사라지길 바라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북한에서는 이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전쟁이라도 일어났으면 낫겠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는 한번 전쟁이라도 일어나서 다 쓸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생활이 궁핍하고 얼마나 먹을 것이 부족하고 얼마나 굶주렸으면 이판 사판 전쟁이라도 한번 칵 일어나서 다 쓸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을까요? 그만큼 평양도 이렇게 살기 어렵고 정말 한 끼도 겨우 먹는 집이 수두룩하다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김정은이 특별명령서를 발행하여 바로 군수물자까지 풀어서 평양시 주민들에게 배급을 주라고 했겠습니까? 그것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북한의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쌀 한 가족당 10kg씩 줘봤자 며칠을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열흘, 보름. 아마 아껴 먹으면 한 달을 버틸 수는 있겠지만 그 다음은 비상물자까지 다 털어먹고 그 다음은요. 북한이 3개월치 비상물자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2,500만 인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쟁용입니다. 전쟁에 참전하는 군인들과 그 성원들에게 주는,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물자가 바로 비상물자인 것입니다. 얼마 많지도 않습니다. 예전에는 6개월분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겨우 3개월분 식량이 있을까 마나 했지만 그것도 아무리 다 풀어봐야 10일을 버티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이걸 믿고 이 열흘 동안 견딜 수 있는 식량을 받아안고 열흘 이후에는 벌써 식량을 풀어주라고 한 지가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식량을 어느 정도 받았던 북한 주민들 그것으로 먹고 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이번에 농업 식량 계획을 뼈가 부셔져도 완수할 때 대한 지시를 강력히 내리고 모든 용량을 농촌에 돌리라고 지시를 내렸겠습니까? 농사가 망하느냐 흥하느냐에 따라 김정은 정권이 망하느냐 존재하느냐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김정은이 아마 마치도 당장 전쟁이나 일어날 것처럼 분위기를 그렇게 돌려가는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군사적 긴장 상태가 격화돼야만이 북한을 통치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을 다스리기가 어느 정도 다스릴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김정은은 그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아니면 인공위성을 발사한다든지 하게 된다면 아마 미국에 더 큰 압박이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그야말로 김정은은 진퇴양난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오직 자력갱생, 자립, 자강에만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것이 북한에서 온 소식인 것입니다. 언제 당장 전쟁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하는 또 이러다가 전쟁이 일어나는 건 아닌지 두려워하고 공포에 휩싸인 평양 시민들 그 분위기를 몰아가는 김정은 과연 언제까지 김정은이 독재 정치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이 김정은 정치, 김정은 시대가 오래 지금 상태라면 오래 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국정원에서 김정은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발표했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김정은의 눈치를 보고 이런 발표를 하지 않았나 의심할 정도입니다. 저희들이 아는 정보에 의하면 김정은은 4일날 5월 4일날 나왔던 것이 마지막이었고 그리고 6월 4일날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한 달 새에 약 20kg에서 30kg 정도가 빠졌는데 이것을 다이어트로 빼서 건강해졌다고 발표하는 것이 국정원의 발표입니다. 참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이어트를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 달에 20에서 30kg를 뺀다면 여러분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것도 절대 권력자가 이것을 빼지 않으면 당장 죽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모든 것을 걸고 목숨까지도 걸고 살을 뺐다고요? 한 달에 여러분 20kg를 빼려면 정말 물만 먹고 매일 3,000m씩 달리기를 해야 20kg도 빠지자. 20kg는 고사하고 5kg, 10kg 빠질까 말까 하는데 어떻게 한 달 만에 20kg 정도가 빠질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제가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 들어온 이와 관련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